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팁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 빛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니앤리치스의 박종기 대표 그리고 머니위크의 이정은 기자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어제 저도 걱정이 돼갖고 한 네. 10시쯤에 네. 강남에서 강남에서 집을 가는데 네. 용인이거든요, 집이. 네. 보통 1시간 걸리는데 어제 한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는 네. 그래도 들어와서 다행이다. 맞아요. 아니, 그 정말, 예, 그 집이 잠기신 분들 뭐 오지 말고 근처에서 그냥 자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맞아요. 하고, 네. 예. 이정은 방송은 기자, 예. 또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는 분은 집에 아예 못 가죠. 안 가신 분도 있죠. 있죠. 방송 때문에. 네, 그렇죠. 프로 여러 사람 좀 같고요. 괴롭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네. 안 가신 분도 계시죠. 이정은 기자는 어떠셨어요? 뭐 저도 이제 일하는 곳이 광화문 근처라서 그쪽도 어제 물난리 때문에 뭐 좀 고생을 좀 했는데요. 저는 네. 또 집이 또 물 난리를 겪은 경험이 있어서 어제 아. 또 잔뜩 긴장하고 갔었는데 어제는 다행히 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 일찍 들어가서 단돌이 하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물난리 그게 경험이 그렇죠.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집이 반지하라서요. 아, 그래서 비가 그렇죠. 오면 조금 긴장이 조금 돼요. 아. 저도 모르게. 예. 네, 다행히 어제는 무사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아, 네, 이게 다행이네요. 매의 장사가 없다고 산사태 난 것도 사실 어느 정도면 이제 산에서 흙에서 이걸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더 이상 흡수해줄 수가 없으니까 뚝이 무너지고 뭐 산이 내려앉고 너무 약해지니까요. 그렇죠. 집안이. 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런 애들이 이렇게 너무 인간들이 많이 개발을 해놓다 보니까 맞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고가 아닌가 이런 걸 좀 무시하지 않고 뭔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식중독도 앞에 오프닝에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해봤는데 네. 식중독 경험은 없으시죠?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네. 하도 그 가려워갖고 네. 아, 병원에 모기한테 물린 줄 알고 네. 모기 처음 물려봤는데 식중독이 의심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제가 막걸리 너무 좋아하는데 네. 좀 오래된 걸 먹었는지 네, 그렇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막 배가 좀 계속, 장염 같은 경우는 네. 그렇대요. 계속 싸르르 아픈 게 며칠 간다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뭘 잘못 먹었는지도 모르게. 그렇죠. 네. 이정 기자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사실 자취생이기 때문에 네. 상한 음식을 먹게 될 위험이 조금 높아서 높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리는 편이긴 해요. 아. 그래서 음식이 조금 냄새라든지 이런 네. 거 좀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뭐 안 먹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도 가끔 뭐 식중독 병원에 가보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네.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는 많았던 있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요즘 아직도 같은 학생이에요. 자취생이에요. 그러니 반지하에 지금 자취하고 계시니 얼마나 비 오면 걱정이 되시겠어요, 진짜로. 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좀 꿉꿉하더라도 좀 바짝바짝 말릴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시작해보죠. 네, 박정기 대표 함께 하겠는데 청약 통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주택 마련에게 꼭 네. 마련하는데 이제 필요한 청약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청약 통장은 세 분 다 갖고 계시지요? 네, 있어요. 네. 네. 저는 한 2년 전쯤에 청약 통장 붐이 좀 네. 일었던 적에 저도 하나 가입했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2009년 5월에 네.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네. 하나로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청약통장 1순위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청약통장에 대해서 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네, 맞아요.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2만 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니까 또 은행에서도 또 많이 또 부추겼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창고에 가면 네.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또 네. 경쟁적으로 또 영업을 네, 하려고 맞아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늘어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또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네. 또 워낙 이게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청약통장이 생긴 지가 지금 한 30년 됐는데 네. 그 30년 동안 80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번씩은 계속 바뀐 거죠, 이게. 네. 특히 보금자리 주택, 요게 생긴 뒤로는 더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청약 통장별로 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네. 요것만은 아셔야지 나중에 집을 사실 때 네. 도움이 된다.
이런 사항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판교 신도시 청약할 때요. 네. 그때 거의 뭐 광풍이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주식시장의 자금이 글로 빠져나간다고 할 정도로 네. 엄청나게 저도 그때 가입을 넣었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도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담당자가 은행 가서 이걸 가입을 하는데 말씀하신 창구해분이 잠깐만요 이러더니 주임님 이런 거 잘 모르셔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하는 저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은행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하나 할 때 근데 아직까지도 좀 헷갈려요, 저는. 예. 앞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도 네. 지금 보금자리 주택 위주로 해서 이런 광명도 대단지로 지금 네. 하고 있고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분양은 일반 건설사들이 하는 것들은 그렇죠. 지금 미분양이 많습니다, 지금. 네.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도 좋은 곳은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여기 싹 쓸고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앞으로 나오는 이제 아파트들은 그렇게 알짜 단지는 대부분 공공주택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공공주택에 이제 활용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활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네. 예, 청약통장은 잘 아시다시피 청약저축 있잖아요. 그렇죠? 청약저축은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 네. 무주택 분들이 이제 가입 대상이고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것 갖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 되는데 청약저축 현재 갖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네. 집이 물론 없겠죠. 이거는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축은. 예. 네. 청약저축은 이건 네. 뭐냐면 공공분양 그러니까 LH공사 한국 네. 주택 토지공사가 네. 그 공급하는 집인데 요걸 갖고 있으려면 청약저축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늘 수가 없죠. 예, 청약 자체가 안 되죠. 네. 이 사람만의 특권인데 자격이 안 되죠. 예, 근데 네. 문제는 가산점 제도가 있어갖고 네.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넣냐. 그러니까 많이 넣고 오래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갖고 있지만 말고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자꾸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다가 강남 일대나 광명이나 이렇게 알짜 분양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분양을 네.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 보금자리에 그 당첨되려면 네. 한 1,000만 원 정도 네.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매달 10만 원씩 넣었다 그러면 한 8년, 9년 이상 된 통장 갖고 계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도 네. 뭐 몇 회가 되고 뭐 60회, 70회 뭐 이러신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네. 뭐 저축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그게 말씀하셨던 좀 공사 쪽으로 공공주택으로 짓는 거에는 근데 저는 그 통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침만 흘리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죠. 사실 일반 분양은 뭐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청약 주택이 없어갖고 예. 무주택자는 청약 저축을 갖고 있으시되 매달 돈을 꾸준히 납입하는 너무, 게 네. 가장 네.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집은 있으나 네. 또 이제 분양을 받을 분들은 종합저축이나 네. 네. 예금과 부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맞아요. 네. 똑같이 보시면 돼요. 청약 예금은 내가 일시에 돈을 넣는 거고 네. 일시에 넣고 기다리는 거고 네. 청약 부금은 조금씩 넣는 겁니다. 저축을 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아. 부금이 예금이 나눠서. 일시에 넣고 네. 부금은 부금이 나눠서 나눠서. 넣고. 예. 그거는 이제 일반 주택이나 네. 공공주택 중에서도 중대형이 있습니다. 아, 평수가 큰 걸 말하는 예, 평수 거죠? 큰 거. 네. 전용면에서 85제곱미터 이상. 네. 그러니까 청약 저축은 집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청약 저축은 그거 이하로만 늘 청약 수- 가능하고 네. 이상을 넣으려면 청약 예금이나 부금, 종합저축 요것만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청약 저축은 공공주택에 하는 거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평수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중소, 말하는 작은. 작은 네. 25평, 30평, 그렇죠. 25평 아래죠. 그렇죠. 30평은 안 넘어가는 거죠. 30평 이하. 30평 이하. 이하. 예. 그게 가능한 거고 예금이나 예금과 부금. 부금이나 종합예금의 경우에는 이 중대형 전부 다 중대형, 다 되는데 공공주택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금을 하는 형태가 부금의 경우에는 나눠서 내는 나눠서. 거고 그리고 예금의 경우에는 번에. 한꺼번에 네. 넣어도 된다. 한꺼번에 넣는 거는 그 지역별로 예치금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그게 좀 틀리더라고요. 예, 또 틀리는데 이게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지역이 서울이고 좀 평수가 높다. 네. 그러면 최고 1,500만 원부터 지방에는 200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돈을 예치해야지 네. 무조건 내가 뭐 10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 예치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내가 앞으로 뭐 수도권에 경기권에 평수는 이 정도의 내가 분양을 받겠다. 네. 그럼 그걸 알아보셔갖고 거기에 네. 맞는 예치금을 넣어 두셔야죠. 네. 청약 부금은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네. 계속 나눠서 내는 거고요. 아. 그래서 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주는 겁니다. 네.
좀 복잡하죠. 1년이 지나면인가요? 2년. 2년이 2년이 지나면 두 개 다 네. 2년이 지나면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럼 부금이나 그리고 뭐 예금? 예금의 경우 둘 다 다른 건 다 동일한데 돈을 넣는 형태만 틀린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 차이고 예. 또 이제 요새 분들이 많이 가입한 총약 종합저축. 종합저축. 요건 이제 맞는 통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왜냐하면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수도 상관없고 네. 공공이냐 민영이냐 이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 무조건 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 다른 저축은 20세 이상 돼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렇죠. 종합저축은 나이도 상관이 상관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입을 했다. 가입을 해서 이거 갖고 나중에 집을 갖다가 살 수 있게끔 해주려고 그런 네. 목적으로 했는데 네.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자녀분이 아무리 어려도 이 자녀가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20세 이상 돼야지만 그래야 되겠죠. 청약을 할 네, 수가 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내가 10년 이상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거는 2년밖에 안 됩니다. 아. 인정해 주는 기간은 돈을 아무리 많이 넣고 네. 아무리 오래됐어도 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갖고 네. 내가 자녀가 뭐 5살 때 가입을 했으니까 네. 내가 15년을 15년. 벌고 네. 돈도 이렇게 많이 넣는데 네. 왜 내가 일수의 자격에서 자꾸 밀리냐 이거 나중에 또 후회할 수가 있는데 네. 또 모르죠. 나중에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많이 네. 바뀌니까요. 지금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황에서는. 2년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15년 중에 그러면 2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돈과 13년은 인정이, 예, 인정이 안 됩니다.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적금했다고 보면 돼요. 그냥 거기다 돈 넣어놨다 그쵸, 이 넣어놨다. 정도인 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거기다 넣을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주기를 잘 생각하셔갖고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네. 이게 예금, 부금 사실 그것도 되게 뭐 어려웠었고요. 헷갈릴 수 제가 있죠. 예 네. 그때 넣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평형수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틀려요. 앞서서 말씀해 달라져요. 주셨는데 네. 예 이게 서울의 경우는 지방보다 조금 더 높아요.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중대형일 경우는 앞서 이제 아주 큰 아파트일 경우는 이게 많이 돈이 1,500만 원이 내가 들어있는데 작은 아파트에 넣을 수 있나요? 그건 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내가 변경하면 됩니다. 그럼 돈을 예. 돈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넣을 수는 없는 거죠. 평수가. 그렇죠. 그게 그리고 이제 좀- 내가 적은 네. 평수를 넣었는데 네. 큰 평수를 듣고 싶다. 네. 그럼 올려서 넣어야 되고 네. 올려 상태에서 2년이 지나야 또 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미리 알아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내 통장에 한 300이 있는데 내가 뭐 더 큰 평수 한 40평을 만약에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넣으면 됩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돈을 한 뭐 200 좀 더 넣는다. 그건 그때 효력이 없어요. 그 2년 넣고 전에 2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넣고 2년 그렇죠. 후에요? 그러니까는 바꾸려 그러면은 이미 만약에 2009년도 뭐 2013년도에 분양할 거를 내가 겨냥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미 돈을 바꿔 놓으셔야지 자격이 그때 1순위가 생기지 바로 생기지 않는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꼭 집을 사겠다. 아니면 현재 집을 갖고 있더라도 좀 좋은 데로 옮기겠다. 네. 이런 분들은 갖고 이걸 청약 통장을 활용을 해야지. 그냥 미분양 요새 뭐 넘쳐나는 미분양 주택은 특징이 미분양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너무 지금 뭐 분양가가 비싸다든가 네. 지역적으로 맞아요. 떨어졌든가 네. 이걸 아무리 싸게 사서 내가 나중에 집이 오를 거야 이럴 경우는 또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주로 유명한 단지는 항상 청약 통장을 통해서 네. 경쟁률이 있더라도 그렇죠. 자꾸 넣어야죠 이걸. 네. 또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자꾸 저축도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야지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지. 네. 그냥 청약 통장에다 관심도 없고 내가 그냥 근데 마음은 좀 좋은 집은 내가 사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기회가 점점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네. 도전을 그렇죠. 해봐야 되겠군요. 준비하면서.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또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짚어주셨지만 내가 높은 평수를 원하는데도 적은 평수 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진짜 내가 큰 평수 원하는데 당장 가서 할래 했더니 안 된다더라. 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자녀분 경우가 가장 크거든요. 네. 너무 자녀들한테 이게 해줄 게 아니라 자녀들이 이제 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청약통장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돈 있어야죠, 그렇죠? 네. 청약통장 하나만 갖고 뭐 이렇게 집을 뭐 몇 억이 되는 걸 살 네. 수 없듯이 청약통장은 통장대로 갖고 있고 또 집을 살 수 있는 돈은 별도로 또 모아야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돈을 거기다가 딱 비치를 해놓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에 이제 넣어보고 나머지는 이제 정말 시드머니가 더 많이 되도록 돈을 모아야 되는 게 모아야죠. 그렇죠. 예. 청약이 돼도 돈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네. 경우가 더 많아요. 문제는 이거 정말로 예, 요새 예. 뭐 하우스푸어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대부분입니다. 네. 빚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과다한 게 그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통장 말고 분양가를 좀 낮춰주시죠. 좋은데요? 국토부에 그거를 건의를 이게 지금 통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실 게 아니라 어차피 1,000만 명이 넘었는데 분양가를 좀 낮추고 아파트 값이 조금 더 거품이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오늘 그동안에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네, 같아요.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예금, 부금, 저축, 네. 종합 저축 오늘 좀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